소원. 제목은 아주 그냥 평범한 제목입니다. 예. 이번 사연은 김지원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버님께서 학창 시절 야구부원이셨대요. 야구셨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원 씨의 아버님 시점으로 그 오싹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야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야간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아우 무서워 그거. 공동묘지 돌고 그랬었어. 인적은커녕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다가 정체 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뭐야? 눈을 질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 둘, 셋, 넷, 하나, 둘. 어디선가 이 고소한 약간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야? 어?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진짜 해물파전인데 이거? 뭐래? 야 잠깐만. 야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참 먹을 때지. 한창 성장기라 늘 음식이 고팠던 저희는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더 갔을까? 이런데 집이 있었네?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빈집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오. 사실 있었네.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구두였습니다. 여자? 그게 너무 무섭다. 뭐야?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내가 전이라고 했지? 야 조용히 해. 아 왜? 야 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쵸. 배고프니까.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바라보시더니 그래. 어여들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에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이 작은 애 제사상 말고는 이 살림살이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 제사상 위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이 할아버지의 따님인가 싶었죠. 이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연진이가 살던 곳이야.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좀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 네? 소원이요?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 근데 이게 내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4명이니까는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게임 하자는 거야? 분신사바 같이.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이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 두 번째,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2번 톡톡 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설 것. 그러니까 벽만 지면서 앞사람 치는 거야.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 그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한 자리씩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가고. 네. 그 애들 입장에서 재밌었겠네. 그리고 3번째,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은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 나 간다. 오케이.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8걸음쯤 걸을 때였나?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슥슥 이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몇 번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할아버지가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지겹지.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4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 왜지? 안 되지? 이 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윤기가 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구나. 멈춰야죠.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치던 사람은 누군 거지?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딸인가 봐. 딸인가 봐. 문 열려. 할아버지.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김현재,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못 있지.
그런데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 빈 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은진이 어디 있니?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진이 어디 있니? 은진아. 은진이 어디 있냐? 이 사진 속 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귀신 부르는 나오는 강명술이구나. 할아버지께서 구성. 아버지도 그걸 한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무서웠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들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망쳐.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돌아보지 마.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을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 학생, 산에 갔었어? 네. 왜요? 아니,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못쓰질 놈, 그놈이 진역 살고 나와서 영진아, 그 산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순간 따님이신가 봐요? 이쁘지? 은진아, 은진이 어디 있니? 은진이 어디 있니? 은진아.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 소름. 네,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구속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나쁜 인간이네. 그 왜? 나 자식인 줄 알았네. 저도요. 네, 근데 사연자분께서 이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비원 아저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피해자분이 아니셨을까, 그 여성분이.
피해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를 위해서 제사지는 게 아니라 불러내려고. 피해자를 뭐 위로해주고 영혼을 달래주고 그런 게 아니라 불러내서 자기 곁에 두려고 했던 그런 진짜 미친. 나쁜 인간이지. 네, 너무 과도한 집착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강령술 사연이잖아요. 정모 씨나 원진 씨는 강령술. 네. 이거 말고 또 접해본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요? 이게- 불러내고 싶어요? 이게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수련회 가면은 통벽 귀신이라는 것도 되게 항상 했었고요. 그건 뭐예요? 통벽 귀신은 이제 벽 같은 데를 치면은 안이 꽉 차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나 안에 비어 있는 소리가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 통통통통 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있죠. 그 공간에 귀신이 산다 그래서 아하. 소리가 나는 벽에다가 이제 OX를 적어둔 종이를 그 밑에다 두고 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O 쪽으로 가냐 X 쪽으로 가냐 아, 재밌다. 뭐 이런 거. 네. 이거는 근데 아주 굉장히 그 유익한 게 그 저기 부실 시공 같은 것들을 그런 거 체크할 찾아낼 수 있는. 때. 굉장히 좋은 거네. 그래. 자, 그럼 말이죠. 저기 몇 불 정도 예상하는지. 저는 이거만 40불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짜요? 생각이. 어때요? 사연 소개했는데. 좀 맛깔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체도 무서웠고 한 40불 이상 보는 거예요? 좀 40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저는 멤버니까 44불. 그래. 만불. 자, 과연 말이죠. 어둑신이 분들 몇 개 촛불을 켜줄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제발. 오, 빠른데? 오, 빨라요. 40% 빨라. 이거 쭉 올라가는데. 이 속도 무엇? 우와,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우와,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자, 갑니다. 4, 2, 제발. 1. 마지막 하나가 켜졌지? 3, 2, 1, 1, 와! 1, 와! 1, 와! 자, 우리 원지 씨의 소원은 총 44개. 재밌었어. 왕불의 촛불이 켜졌습니다.